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인터뷰 박형호입니다. 부산과 울산, 경상남도 이들 3개 광역단체를 묶어 동남권이라고 부릅니다. 최근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개발 계획에 따라 이들 3개 지역의 경제를 하나로 묶는 동남권 광역경제권 개발 계획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파워인터뷰 오늘 이 시간에는 동남권 경제개발의 브레인 역할을 맡고 있는 동남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오구석 사무총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동남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가 이달 초 출범을 했는데요. 먼저 어떤 기구인지 간략한 현황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동남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법에 근거한 국가기구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3개 시도를 권역으로 해가지고 그 권역 내에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위원회입니다. 따라서 위원회는 부산시, 울산, 경남 3개 시도지사님을 위원장으로 공동위원장으로 해서 하고 각 시도의 이해부의장, 상공회의소 회장, 발전연구원장 및 각계 전문가 등 총 15분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동남권 강력경제발전위원회는 국가조직이자 아울러 3개 시도지사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도 합의체로서 시도의 자율적인 이사를 모아서 집행하는 그런 위원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동남권 강력발전위원회는 이런 기존의 시도를 경계를 뛰어넘는 3개 시도 권역을 강력경제권으로 해가지고 시도가 협력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전체 강력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하고 그 사업을 발굴했을 때 재원의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는 국가로부터 어떻게 지원을 받을 것인지 하는 그런 재원의 분담에 관한 사항하고 또 이러한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 평가 등 이러한 사항을 맡고 있습니다. 동남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가 구성되게 된 구체적인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독일 또 일본,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 지금 경제가 글로벌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존 도시가 국가 내에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국가 간의 경계를 넘어서 도시와 도시 간의 경쟁 체제로 넘어가는 그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 하는 추세로 접어들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시도의 경계가 가지고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시도의 경계를 넘어서는 어떤 강력 경제권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배경이 있었고요. 그 배경 하에서 현 정부 들어서서 창조적인 강력 발전 전략이라는 새로운 지역 발전 전략을 거의 구상을 발표함으로 해가지고 5+2 강력 경제권 정책이 태동이 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적인 배경 하에서 그동안 기존 우리나라에서도 지역 발전 정책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있어 왔지만 그동안의 균형 발전 정책은 각 지역이 골고루 균형되게 발전하자는데 목표가 있지만 새로이 추진되는 이 강력경제권 발전 전략은 지역에 특화된 경쟁력을 좀 더 키워서 대외적으로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 하에서는 강력경제권이 자립해서 살 수 있도록 각 경제권 내 각 도시들 간의 연계 협력을 좀 더 긴밀히 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경쟁력 체제를 좀 더 강화하는 그런 배경이 되겠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등 3개 지역은 그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 그 경제권 지역 가운데 산업 생산이나 경제 규모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그 5개 경제권역 중에, 강력 경제권역 중에 가장 큰 규모의 경제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인구는 뭐 770만 정도, 그 수도권에 비하면 많이 부족하지만 그 전국의 16% 정도에 해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GDP, 지역 GDP 규모로도 우리나라 총 생산량의 아마 총 GDP의 17%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동남권은 울산, 부산, 거제, 그 다음에 창원 등 우리나라 기간 산업이 그 중심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간 산업의 중심지이자 또 한편으로는 물류 및 교통의 중심지라고도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남권은 사실상 다른 애국에서도 이 해안을 낀 남부 도시권이 발전한 사례가 많습니다. 뭐 런던이라든지 뉴욕이라든지 도쿄라든지. 그래서 이 지리적으로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수도권에 비해서는 아직도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준에서 동남권 수준을 비교한 애국 예를 보면은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하고 뭐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모니터 그룹이 세계 20대 초강력 도시권을 비교했는데 동남권은 그 중에 14위로 좀 하위 그룹에 처져 있습니다. 상해라든지 이런 중국권에 비해서도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동남권이 보다 더 이렇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당장 중국 상해의 푸동지구라든지 일본의 오사카 권역 이런 주위에 있는 권역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산업 간의 어떤 유관 효과를 높인다든지 동남권의 경쟁력을 제고할 그런 긴박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동남권을 하나로 묶는 이른바 글로벌 메가시티 리전을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핵심 도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주변에 위성도시 해가 그 권역의 일일 생활이 가능하고 또 기능적으로 서로 연계가 잘 된 교통망, 연결하면 교통망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 연결된 인구 1000만 정도의 도시가 어떤 자립하면서 시장도 가지고 그 도시의 핵심 역량을 키워나가는 애국가의 경쟁이 가능한 그런 하나의 규모로 정의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가시티 리전이 최근에 와서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 이유는 이 글로벌화 해감으로 해가지고 어떤 국가 간의 경쟁에서 국가의 개념이 퇴색하고 지역 간의 경쟁, 그러니까 도시와 도시 간의 경쟁이 지금 점점 더 그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에서는 이 국가 및 지역 발전도 이러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메가시티 리전이라는 개념이 부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사실상 주의 이 독립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우리나라나 유럽하고 달리 이런 메가시티를 강력화 정책을 쓰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미국에서도 이 지역 간의 경쟁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주의 경계를 뛰어넘거나 이런 강력화 정책, 도시 중심으로 발전하는 그런 정책으로 오바마 정부에서도 정책 변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출범식과 함께 첫 번째 심의를 가졌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들이 주로 다뤄졌는지 궁금합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동양안권에서 지금 시급하게 추진해야 될 산업정책, 또 인력정책, 그 다음에 인프라, 이런 사항들에 대해 가지고 5년 단위의 일단 중기계획을 일단 수립을 했습니다. 그 수립을 하고 또 연계 협력 사업, 우리 권역 내에서
다른 끝역과의 연계 협력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이 일본의 오쿠오카 시하고 연계 협력 사항을 좀 더 발전시키는 뭐 그런 사항들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거냐 하는 걸 이제 심의해서 확정한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동남권의 수송기계 및 융합 부품 소재 등 4개 사업을 갖다가 선도 산업으로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선도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인재 양성 사업, 그것은 이제 그 부산대, 부경대, 창원대, 해양대 등 4개 대학에 그러한 관련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인력 양성 센터를 지정을 하는 등, 예,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그 동남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가 그 다루어 나가야 할 과제들은 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산업을 동남권이 그 경쟁력이 있는 부분, 잘 해 나가는 부분은 좀 더 잘할 수 있는 그러한 산업 육성, 또 인력 양성, 인프라 확충 등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또 입체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고요. 또 이를 위해서는 그 각 지역에 그 특화돼서 발전할 수 있는 사업, 뭐 경남 같으면 로봇 사업이라든지 뭐 항공 산업이라든지 바이오 산업, 이러한 산업 그 신성장 동력을 갖다가 창출해낼 수 있는 산업에 보다 그 열의를 가지고 막 노력해야 될 걸로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동남권으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물류교통의 중심지로 막 부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 바다를 낀 동남권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동남권이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물류교통의 중심지로 돼가지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동남권을 갖다 많이 이용할 수 있고 찾아주고 하는 이제 그런 저변이 우선 확보가 돼야 그 다음에 산업도 발전할 수 있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하나로는 동남권 내에서도 울산, 뭐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들, 이런 그 지역들 간의 연계가 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인프라라든지 이런 걸 해서 그 짧은 시간 내에 뭐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그 요건도 갖추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남권 광역경제발전위의 출범은 무엇보다 그 지역 장벽을 넘어서는 첫 단추를 깼다는 데 그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대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우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부산, 울산, 경남이 각각 그 별개의 행정 조직으로 그 권력이 각각 나뉘어져 있었는데, 이러한 권력을 넘어서서 하나의 권력으로 해서 정책을 공동 보조를 맞춰서 갈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이제 많은 이제 우려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3개 시도가 협력해서 정책을 추진하는 게 지금까지는 무슨 협의회라든지 해서 법정기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동남권 강력발전위원회는 그 법에서 규정되어 있고, 또 이게 법정기구화되고 또 사무조직도 저희가 이렇게 정규 인력으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처음 시작은 조금 미미하지만 앞으로 갈수록 좀 더 나아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위원회 운영에 있어가지고 서로가 이 마찰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좀 더 잘 되기 위한 이제 그 가정으로 보고 좀 더 많이 지켜봐 주시면은 잘 되지 않나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남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가 출범을 했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도 그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예. 성격 자체가 국가 조직인 한편 또 상계 시도를 그 지사님들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도 간의 협의체적인 성격이 있고, 또 이때까지 어떤 그 강력권 상계 시도를 넘어서는 강력권에 관한 정책은 중앙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강력발전위원회의 계획은 밑에서부터 수립해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하향해서 상향식의 그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이고 서로 타협하고 협의해서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난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떤 원칙을 가져야 되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이 동남권 강력발전위원회가 태동되게 된 배경이 어떤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때까지 경제정책에서 해왔다시피 어떤 원리는 선택과 집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각 지역이 하나 잘하면 모든 지역이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어느 한 잘하는 지역을 해서 잘하면은 그것을 집중해서 몰아주고 또 다른 데서는 또 몰아주고 하는 그런 양보와 어떤 절제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 대승적으로 조금 불만스럽다 하더라도 전체를 위해서 서로 양보하는 그런 자세가 있으면은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역 경제권 시대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자리에 오셔서 어깨가 매우 무거우실 것 같은데요. 어떤 인연으로 사무총장직을 맡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경남도에서 수습을 받았습니다. 그때 과제가 기존에 읍면동 또 군 또 이 상계 체제가 너무 충척되어 있지 않느냐. 그것을 단층화하는 방향으로 그런 연구 과제를 제가 맡아서 조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인연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또 제가 또 중앙부처에서 쭉 생활을 해왔습니다만은 이 동남권 강력발전위원회의 이런 태동 배경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을 하고 또 제 고향으로 내려와서 마지막 봉사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저도 상당히 보람되고 또 가슴도 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지역보다 또 제 고향에 대한 어떤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생각이 돼서 저 자신은 상당히 애정이 남다릅니다. 동남권이 실질적인 경제 통합권을 이루고 또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그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의 연계된 체제를 구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서로가 보다 합심해 나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 메가시티 리전에 있어서의 어떤 정책적인 배경은 중심 도시를 중심으로 서로가 보완하고 발전하고 협력하는 그게 메가시티 리전의 어떤 정책 구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 이익만 이렇게 챙겨버리면 자기 이익만 주장을 하게 되면은 강력 경제권 정책의 의미가 퇴색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동남권의 경우에 사실상 한 태평양권도 끼고 있고 해서 뻗어나갈 수 있는 위치로서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류도 그렇고 앞으로 교통도 마찬가지로 공항이 들어서고 이렇게 되면은 수도권과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좀 더 대승적으로 어떤 사업 추진에 있어가지고 자기 주장만 할 게 아니라 동남권 전체를 생각하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해주신다면은 동남권 발전이 보다 더 신속하고 잘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Gonna make it up to you tonight. Gonna make love to you tonight. You're gonna know how much I missed you, baby. Tonight, I dedicate my heart to you tonight. Gonna be a part of you tonight. You're gonna know how much I miss you, and I miss you so. 수도권과 지방이 동시에 균형 발전을 이루고 상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 바로 광역경제권 사업입니다. 이웃 일본도 47개 도도부연을 8개의 광역지방계획권으로 묶어 전국적인 균형 발전을 추진중입니다. 인구 770만 명을 보유한 동남권은 수도권 다음으로 국내 최대 산업 경제 중심 지역입니다. 환태평양 시대를 맞아 기간산업 및 물류산업의 동부가 중심적으로 발돋움하는
부산, 울산, 경남은 동남권 광역경제발전계획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파워인터뷰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대자동차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의 개발 및 상용화에 본격 나섰습니다. 빠르면 오는 2012년쯤이면 수소로 달리는 자동차가 상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최근 울산시청에서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 선도도시 육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울산시와 체결했습니다. 한국의 자동차 메카에서 그야말로 세계적인 그린카의 선도도시가 될 것으로 믿고 우리 시는 이 분야에 있어서 힘을 보태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을. 이날 양측은 양해각서를 통해 현대차는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 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울산시는 상용화를 위한 수소도시 인프라 구축과 친환경차 보급 운영을 주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120여 개 주요 부품업체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2012년에는 연료전지 자동차 양산체제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현대자동차는 1단계로 100kW급 승용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 2대를 울산시에 무상 공급했고 울산시는 이달부터 내년 9월까지 1년 동안 시범 운행할 계획입니다. 현대차는 또 시범 운행 기간 동안 운행에 필요한 교육과 유지 보수, 부품 등을 모두 무상으로 제공하고 울산시는 수소 충전소 한 곳을 확보했습니다. 수소 충전소 1호는 울산시 남구 매암동에 위치한 동덕산업가스에서 건립을 이미 완료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 10월부터 오는 2013년까지는 2단계로 모두 100대의 수소 연료 전지차를 운행하고 수소 충전소 2곳을 추가로 건립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이번 수소 연료 자동차 시범 사업을 계기로 전기자동차 부품 개발 사업도 적극 추진 중이어서 향후 울산이 친환경차의 국내 선도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매거진 곽경호입니다.